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당잠사를 이걸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죠. 누리호 재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7번째 자력위성 발사국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5년간 4번의 발사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투자 전략은 오늘 특별히 최초 우주 애널리스트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단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팬데믹 급락 이후 가장 암울한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 노예 해방이 날 휴일을 보내고 와서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가가 월가에서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 장세 속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배럴당 110달러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이고요. 또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빅스를 보셔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통상 S&P 500 지수의 한 2배, 3배 정도 떨어지거든요. 이날 2.45% S&P 500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빅스가 한 5% 이상 급락을 해야 맞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 2.7% 낙폭이고 여전히 절대치가 좀 높은 수준이죠. 30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이거 시장 진짜 반등 믿어도 될까? 이렇게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CNBC에서 시황을 전해주면서 반등에 의미 부여하기 어려운 근거로 이걸 제시했습니다. 최근 하락 장세 속에서도 2% 이상 오른 날짜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을 체크해 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하루에 한 2% 반등은 하락 장세 추세 속에서도 한 번씩은 나타났던 것, 그래서 놀랍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직 완전한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 잡았습니다. 2년 내에 침체 가능성 48%로 이번에 올렸고요. 그 전에는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등등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의 발언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수준인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1년간 실업률 10%, 5년간은 5% 이상 실업률을 견뎌야 한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정도였고요.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고용 해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바이든 대통령도 놀랐는지 전화해서 좀 눈치를 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나 곡물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락하던 시장이 일단은 진정됐다는 평가는 눈에 띕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최근 곡물 가격에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하얀색 라인이 파묘인데 확실히 파묘가 이달 들어서 좀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이고 대두, 곡물, 밀 가격 동반해서 약세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이건데 앞으로도 이 밥상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 곡물의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가 지금 재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파묘 수출을 빠르게 재개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러시아 봄 날씨가 지금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작황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생산량 전망치를 계속 상향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 밀 수확 시즌이 도래하는데요. 지금 이쪽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확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들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간밤
이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밀 가격 급락했습니다. 5.5% 밀렸고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의 가격도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밥성 물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겠고요. 반대로 국내에서 관련 테마주는 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 곡물 테마주가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농산물 선물 가격의 흐름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메타 플랫폼스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와중에 메타의 주가만 웃지 못하면서 4%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러시아 법원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해서 금지 판결이 나오면서 러시아 광고 수익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은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시장이 떨어질 때도 밀리고 시장이 오를 때도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 페이스북 함께 넷플릭스도 간밤 시장에서 좀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2.6% 넷플릭스 하락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섹터가 좀 올랐습니다. S&P 500의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 섹터가 올랐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엑슨모빌 CEO가 향후 이제 5년간 원유 수급 앞으로도 타이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슨모빌에 대한 주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엑슨모빌도 한 6%의 급등이었고요. 에너지 섹터가 5%나 급등세를 시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소비는 필수, 재량 소비 다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기술주, 금융주, 유틸리티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가스 테마주들의 반응들 아래에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상승률 기입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 밖에 나머지 이 상승세를 시현했었던 특징 섹터, 메타버스, 반도체, 원전, 자동차가 걸렸습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모처럼 만에 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지금 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새롭게 만들고 또 7월에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5.5%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4%의 강세 마감을 했고요. 대형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재단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따취앤유 에너지는 중국의 태양광 섹터 관련 대장주격인 종목인데 반도체 소재 쪽도 같이 맞물려 있죠. 14.6% 급등을 했고 나머지 소재 섹터 강한 상승세에 눈에 띄었습니다. 우라늄 테마가 우리나라 원전 테마와 좀 맞물려서 움직이죠. 우라늄 테마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테마 섹터군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쪽이 바로 우라늄 테마였습니다. 국내 원전 이슈도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원전 수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세일즈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들려오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고요. 친환경 자동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있고 살 테면 사봐라. 이제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테슬라의 주가 9%의 반등이고요. 니오, GM, 포드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까지 함께 급등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한 만큼 일단은 우리 시장도 단기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MSCI 추종지수 함께 보시면 국가별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좀 웃지 못하는 부분 아쉽긴 했습니다. 선진지수 쪽은 1.6%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0.2%가량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 반영해서 NDF 역외 환율도 이제 부담을 조금 어제 종가보다 완화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출발단에서는 선물지수 따라서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오늘 나오는지 여부는 장중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환율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1월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가전 제품 위주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무역협회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수입 보시면 확실히 이제 원유나 석탄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수치가 올라갔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기사 하나 조금 더 볼 텐데요. 정계에서 유류세 관련 법 개정과 정유사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에 이 관련 기업들은 기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상 수치는 좀 삼성증권에서 내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2011년 4월에 차화정 사이클 진행 과정에서도 동일본 대지진의 상황으로 연료비 부담으로 그때도 한 차례 좀 내린 바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때도 이제 기업들이 기회 손실 부담을 안아갔었는데요. OP 쪽 영업이익 손실 부분이 각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